안녕하세요, 금주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참 아이러니한 사건을 전해드릴게요. 세계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로마, 그리스 등은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한때 세계 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대표 도시로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왕 때 법과 행정, 상업, 문화의 중심부로 무장했죠. 특히 기원전 7세기경 신바빌로니아 왕국 시기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통치 아래 세계적인 거대 도시로 성장하면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방어체계, 치수시설, 도시 계획을 자랑했습니다. 바빌론의 방어벽은 3중 구조였고 성벽의 높이가 10에서 15m에 이르며 두께도 7m에 가까웠죠. 성벽에는 탑과 막루가 일정 간격으로 배치돼 적의 접근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도시 외곽에는 해자를 파서 적의 기마병이나 공손무기의 진입을 방어했고 유프라데스 강의 흐름을 이용해 해자에 물을 공급했죠. 도시의 배치는 기능적으로 매우 뛰어났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종교 지구가 있었고 마르둑 신전과 에테만학의 지구라트가 자리했죠. 지구라트는 약 90m에 달하는 높이로 추정되며 하늘과 신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구역, 주거구역, 상업구역을 잘 구분하고 연결하는 퍼레이드웨이가 중앙도로처럼 뻗어 있어 왕실의 행렬이나 재래 행사 때 웅장함을 연출했죠. 이 퍼레이드웨이의 입구에는 청색 유약벽돌로 장식된 이시타르 문이 있었는데 사자, 용, 신화적 상징 문양이 새겨져 있어 바빌론의 권위를 드러냈죠. 도시를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에는 운하가 발달했고 교량으로 도시 양쪽에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교력과 물류가 원활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빌론은 단순히 화려한 도시를 넘어 당시 세계 추구 수준의 계획 도시로 평가받았죠.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도시도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 2세가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키루스는 기존 종교와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하며 통치했지만 행정 중심을 점점 바빌론에서 수사, 페르세폴리스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겼죠. 행정, 상업, 네트워크가 바빌론에서 이탈하자 도시의 경제력은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한편 바빌론의 치수 체계도 무너졌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수로가 퇴적과 범람으로 바뀌면서 운하가 막히거나 기능을 상실했고 농업 기반도 타격을 입었죠. 이로 인해 도시 유지에 필수적이던 식량과 자원의 공급이 어려워졌고 주민들이 점차 떠나면서 공동화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바빌론을 다시 부활시키려 시도했지만 그의 급사로 무산됩니다. 이어 셀러코스 왕조, 파르티아, 사산조 페르시아 등 여러 세력이 바빌론을 지배했지만 이미 행정과 상업 중심지가 다른 도시로 이동한 데라 바빌론을 제거하려는 관심이 없었죠. 결론적으로 7세기 이슬람 제국의 세력이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면서 신설된 중심지 바그다드가 압도적인 정치, 종교, 상업의 허브로 부상합니다. 그 순간부터 바빌론은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이때 바빌론의 건축 재질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빌론은 대부분 흙벽돌로 건설되었죠. 흙벽돌은 가공이 쉽고 산산비가 저렴하지만 강우나 홍수, 바람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집트의 석조 피라미드나 로마의 대리석 콘크리트 건축물처럼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유지 보수가 중단되면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유프라테스 강의 수의 변화나 홍수가 자주 일어난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는 흙벽돌 구조물이 수십 년만 방치되어도 거의 흔적이 사라질 정도로 약했죠. 게다가 메소포타미아는 교역과 전쟁의 교차로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민족과 부족, 제국이 이 지역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바빌론의 흙벽돌과 건축 자재를 쉽게 회처해 다른 건물에 재활용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벽돌을 바그다드나 주변 성체 건축에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이는 바빌론 유적의 풍화되는 속도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종교적 문화적 요인도 큽니다.
이집트 문명은 기독교 이슬람 시대에 신비롭고 경이로운 고대 문명으로 존중받았고 로마는 가톨릭의 중심지로서 계속해서 보존되었습니다. 반면 바빌론은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 교만하고 타락한 이방 도시라는 부정적 상징으로 각인되었죠. 성서에서 바빌론은 신의 진노를 받아 멸망한 죄악의 도시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후대인들에게 보존 가치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훼손하거나 부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마저 있었고 덕분에 더더욱 복구 노력이 없었습니다. 19세기 유럽 탐험가들이 본격적으로 바빌론 발굴에 나섰을 때는 이미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으로 운하와 토층에 뒤엉긴 상태였고 흙벽돌 건축물들은 거의 흔적만 남아있었죠. 도시 중심부조차 수미터 깊이의 토사에 묻혀 있었고 위대한 이슈타르의 문의 청색벽돌 일부만 발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 로마나 이집트처럼 대규모 속죄 유적이 곧바로 눈에 띄지 않아 사람들에게는 바빌론이 증발됐다는 잘못된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결국 바빌론은 정치 행정 중심지의 이동, 유프라테스 강의 수로 변화와 농업 붕괴, 흙벽돌 건축의 취약성, 주변 민족의 약탈과 재활용, 구약 성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전승된 문화적 이미지, 발굴 복원 기술의 한계 이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급속히 쇠퇴했고 오늘날에는 위대한 문명이었음에도 마치 흔적 없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세계의 강대국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